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미국 관세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 왜냐면 트럼프가 앞으로 연임 못하니까 이런 얘기,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관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은 예측이 더 많고 트럼프가 아니면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뭘 하고 싶냐면 1930년대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그것도 법으로 관세를 때렸던 스무트 할리법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떤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얻으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재정, 무역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무역 적자를 좀 줄이겠다. 많은 공장들이 미국을 떠나니까 관세를 매겨서 비싸지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현대차 한 것처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 이런 효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역사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런 센 관세를 매겼을 때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경제적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만약에 트럼프가 18년처럼 중국에만 때린다든지 어떤 제품에만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 관세 10%, 보편 관세 20%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트럼프 그 밑에 있는 책사들 훌륭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관세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툴에 더 가깝다고 믿는 사람이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920년대, 30년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갖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주식이 1929년에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1929년에 급락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바닥을 만들고 1930년 4월까지 반등을 하는데요. 스무트 할리법이 1930년 6월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정점 만든 이유는 명확하죠. 어떤 법이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때부터 할리도 사람이고 스무트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산물을 막아야 된다, 뭘 막아야 된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고 그게 우려가 되면서 1930년 4월에 일단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집니다. 6월에 실제로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세게 빠져서 32년까지 거의 90% 미국 주가가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보면 사실 이때 지금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관세를 매긴 이유는 명확해요. 현재 미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세수도 늘고 미국 농업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긴 거죠. 그리고 그때 미국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역이나 재정 흑자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게 좋아지도록 해야 이 관세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재정은 1929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계속 정부가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근데 놀랍게도 스무트 할리법을 매기자마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는 더 재정 적자가 심해집니다. 당연한 이유라고 저는 보는 게 원래는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 돈도 이럴 줄 알았는데 관세를 매겼더니 저쪽 나라도 관세를 매기고 무역량도 줄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세입이 줄 수밖에 없죠.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든 소비이든 이런 게 매기는 거니까 줄죠. 그럼 그 세입이 주니까 결국 재정 적자 늘어나는데 경제는 또 나빠지니까 거기에도 지출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브로드 베이스로 세게 매기는 게 결코 재정을 도와주는 효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무역은 어떠냐? 무역도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정 국가가 미국을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미국은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무역 흑자가 스무트 할리법 이후에 적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었어요. 미국 경쟁력이 좋을 때였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역 흑자 비율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를 브로드 베이스로 매기면 무역도 좋아지고 재정도 좋아지고 관세 수입도 많아지니까 이걸로 감세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죠. 결코 관세 수입
수입의 절대치가 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매기게 되면. 전체 세금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긴 하지만 워낙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전체적인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았던 거죠. 미국의 그 수많은 위정자들이 그때 왜 이런 판단을 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1930년 당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년대는 2%대였고 30년에 올라가긴 했지만 3%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만들던 사람들은 이 정도 법을 만들어도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재무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뭐 지역은행이 됐든 간에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20년대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0년대 실업률이 뭐 조금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 부진해도 뭐 관세 효과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리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정황이 저는 보입니다. 그때는 1936년에 그 발표됐던 케인스의 일반이론 그 전이잖아요. 30년대 초반이면. 그리고 고전주의 경제학이 지배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에 개입해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거죠. 심지어 30년대 초반에는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 빠져나간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의 증거가 하나 뭐가 있냐면 1930년, 29년 말고 30년이요. 스무탈리법이 발효된 해. 그때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이면 관세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QT 규모를 줄이든지 뭔가를 할 텐데 오히려 어떤 정책의 조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미국의 통화량이 마이너스가 났던 겁니다. 거기에 해외 이슈까지 관세까지 맞물리면서 31년, 32년 경제가 매우 크게 악화되죠. 1932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그런 데도 아닌데 공식적인 실업률 데이터로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무려 4명 중에 1명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치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90%씩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연준도 알 거고 연준 위원들도 알 거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모르냐?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아주 세밀하게 관세를 컨트롤해서 이런 경제적인 나쁜 효과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뭐 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이끌겠다 이런 마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빼더라도.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인 게 1930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때는 QE도 없었고요. 근본이제였고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준이든 재무부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연준이나 재무부는 어떠냐? 2023년에 SVB가 파산했을 때 논리적으로 경제학 박사분들은 이건 뱅크런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봤는데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봤던 사람 중에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그냥 연준이 돈 찍으면 안 될까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주 빠르게 연준이 돈을 찍어서 QE를 해버렸고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벤 버냉키가 시작했던 QE가 너무 일상화가 돼 있고 금리 인하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은 일이 진짜 혹시라도 트럼프가 벌인다고 해도 연준이나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 실제 효과가 남에게 나쁘게 나오면 연준 재무부의 대응 이런 식으로 관세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두 번째 경제적인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관세를 매기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무역이나 이런 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경제는 나빠진다. 그럼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진짜 연준은 아무것도 못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경제는 나빠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 30년대 어땠는지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입 금액 대비 관세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통화량이 줄고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년, 32년에 실업률이 매우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수입 대비 관세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매우 많이 떨어진 거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연준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나간다는 이유로 뭐 금리를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세게 매기고 전체적으로 매기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지금 뭐 4.2%인 실업률이 한 4.56만 가더라도 연준이 아마 당장 QT를 그만두고 뭐 QE를 혹시 할 수도 있고요. 금리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매우 나빠서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던 반면 이번에는 만약에 진짜 경제가 나빠지고 관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전체 역사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거는 70년대 초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금태환이 정지되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였고 거기에 오일 쇼크까지 있는 바람에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한 번 있었던 일을 이번에도 수입품 요 관세 때문에 온다라고 보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 3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경제가 박살이 나면 물가도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연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 요거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